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연구부장 차금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는 시기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 마음속의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대전 삼육중학교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화면을 보시고 설명회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본교 교목이신 김성순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 및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과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주의 자비로운 손길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022년 학부모 총회를 영상을 통해 함께하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새벽 이슬 같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2022년 한 해 동안 대전 삼육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후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은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학생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바르고 또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높이 자라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뒷바라지하는 부모님과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랑으로 화목하며 영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주께서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의 계획과 일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교 신현균 교감 선생님께서 학사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학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교는 1952년 4월 1일 대전시 효동에서 삼육학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대전 삼육고등국민학교 그리고 65년 대전 삼육중학교로 인가되었습니다. 2006년 현재와 같이 6학급으로 증설 인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2021년 3월 1일 제25대 김성중 교장 선생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올해 2월에 제68회 졸업식을 거행하였고 졸업생 수 70명, 총 누계 2,889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올해 3월 2일 신입생 56명이 새롭게 입학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교 학생들의 고교 진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신 것처럼 지난 약 2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이 졸업생 수 대비 가장 좋은 진학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시고 저희 학생들이 또 성실히 공부하여서 특목고, 자율고 약 3분의 1 넘는 학생들이 진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저희
8개의 법인 학교로도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지만 저희 선생님들 열심히 가르치시고 또 열심히 배워서 올해도 또 좋은 결과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의 김성준 교장 선생님께서 환영의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삼중학교 교장 김성중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신 연구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1년 동안 맡아 수고하실 담임스님께 진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절기상으로 경칩이 지났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만사를 뒤로하시고 오늘 비대면 회의에 참석하신 학부모님 환영합니다. 학교 교육은 3년째 어둠에 있습니다. 커다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교육 환경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각 가정도 힘든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요즘이 코로나 정점이라고 하니 조금만 더 힘내시면 행복한 시간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작년 3월 1일자로 교장으로 부임하여 살펴보니 전통 있는 학교이다 보니 곳곳에 학교 시설이 노후된 것을 발견하고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교무실을 행정동에 통합하여 쾌적한 교무실과 교사 유계실, 행정동 현관 및 복도공사, 화장실 공사, 회의실, 교목실, 교장실을 새로 단장하였으며 국기 개양대 보수 작업을 하고 학교 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학교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서관 환경 개선 작업, 옥상 방수공사, 급식실 현대화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이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랜 학교의 수건 사업인 다목적 체육관 공사, 운동장 인조잔디와 친환경 트랙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 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과 학력 향상이라 생각합니다. 탐육학교는 인성교육은 달리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하여 일명 미먹 프로젝트라는 커리큘럼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영어, 수학, 과학, 독서 교육을 순차적으로 소규모 분반 수업 및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하여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수리 추론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신장을 도모하는 미래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성면에서 학력면에서 다른 학교보다 월등하도록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선호하시는 만큼 학부모님, 자녀들을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우리 대전 삼육중학교는 무엇인가 확실히 다름을 올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의 저자 파커 제이 파머는 좋은 교사는 자신의 자아와 학교, 학생의 생명을 그물 속으로 한데 촘촘히 엮는 교사요,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교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사의 가르침은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 마음을 열게 하며 심지어 마음을 깨트리기까지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교사가 있는 대전 삼육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학부모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학생을 가르치고 키울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학교 설명회에 참석하신 학부모님 백내의 평안과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대전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겸 본교회 운영위원장이신 전명자 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삼육중학교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삼육중학교 운영위원장이며 대전 서구의회 의원 전명자입니다. 빛나는 전통을 가진 삼육중학교에서 자녀분들과 함께 만나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꿈과 미래를 마음껏 펼쳐 올곧은 인성을 갖춘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좋은 학교에서 좋은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조심하시고 큰 꿈을 위해 멋지게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학부모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직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작년 제25대 본교 교장 선생님으로 취임하신 김성중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교무 관리를 맡고 있는 교감 신현균입니다. 학교에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목 목사님 김성순 목사님이십니다. 학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최형영 실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부장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무 담당하시고 체육을 가르치시는 박재원 선생님이십니다. 교육연구부와 국어 교과를 가르치시는 차금숙 선생님이십니다. 학생 안전 업무와 국어 한문을 가르치시는 안창열 선생님이십니다. 교육정보부 업무와 수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오원진 선생님이십니다. 보건환경 업무와 역사, 사회를 가리키는 장진희 선생님이십니다. 진로상담 업무, 그 다음에 정보교과를 가르치시는 김윤정 선생님이십니다. 담임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이시며 미술을 담당하시는 김원휘 선생님이십니다. 1학년 2반을 맡고 있으며 과학을 가르치시는 이동화 선생님이십니다. 2학년 1반 담임이며 음악을 가르치는 홍기현 선생님이십니다. 2학년 2반 담임이며 도덕과 사회를 가르치는 이수훈 선생님입니다. 3학년 1반 진로정보 김윤정 선생님이십니다. 3학년 2반 담임이며 기술과정을 가르치는 이재선 선생님이십니다. 교과 교사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학을 담당하는 배장훈 선생님입니다.
수학을 담당하는 이유진 선생님이십니다. 수학을 담당하는 오한솔 선생님이십니다. 과학을 가르치는 최형욱 선생님입니다. 영어를 담당하는 김은우 선생님이십니다. 영어를 담당하는 박진아 선생님이십니다. 영어를 담당하는 송진숙 선생님이십니다. 영어 가르치는 원어민 브라이언 선생님이십니다. 위클리에서 담당하는 학생 상담 이나경 선생님이십니다. 보건 업무를 맡고 계신 윤현경 선생님이십니다. 변성보 선생님이 교무행정 실무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행정실 직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곤현 행정계장님입니다. 김윤희 주무관이십니다. 우영은 영양사이십니다. 학생 등교 지도하는 이귀영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이십니다. 이상으로 교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지난 2021학년도 학부모 회장으로 수고하신 손소영 학부모님께 감사패와 대전시 교육청의 감사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감사패 대전 삼육중학교 학부모 회장 손소영. 귀하께서는 학생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2021학년도 본교회 학부모 회장의 중책을 맡아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남다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학부모회 운영의 활성화와 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깊은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리며 대전 삼육중학교 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학부모 회장님의 앞날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17일 대전 삼육중학교장 김성중. 감사장 대전 삼육중학교 학부모 손소영. 귀하는 평소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을 헌신적으로 지원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 서부 교육 발전에 공헌하였기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민수 대독. 본교의 각 부장님들께서 각 부서에 대한 연수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전의 명문사학인 대전 삼육중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대전 삼육중학교에서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목 김성순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대전 삼육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활동 중 각종 신앙활동과 인성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이해하시고 모든 활동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2년 인성교육 및 종교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교목실 활동은 크게 4가지 범주의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사역, 기도사역, 상담사역, 교육사역입니다. 말씀사역은 화요일, 금요일 학생 채플과 교사 채플이 준비되어 있고 토요일에는 토요 열린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성 주간은 연2회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의 시간을 갖습니다. 학생 안교는 연 1회 학생 발표회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은 명상의 시간으로 전교생이 3교시 후 명상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상담 사역입니다. 상담 사역에는 학생들의 인성 상담과 신앙 상담이 교목실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목한 만남 31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점심시간에 화요일, 목요일 학생들과 패밀리를 구성하여 학생들끼리 친교를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역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범교과로 인한 인성 수업과 성경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 멘토 멘티 스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첫째, 둘째, 셋째 토요일 오전에 교사와 학생들과 중요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며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학생들과 자람 노트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자유학년제 협력 사업으로 토요 안교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는 빨강색 글씨로 표시된 학생 안교 프로그램과 화목한 만남 31 프로그램, 멘토 멘티 스쿨 프로그램으로 보다 활발한 인성교육과 종교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성교육 및 종교활동 소개를 마칩니다. 다시 한번 대전 36에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교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교무기획부에서 2020학년도 주요 사항들을 안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학부모님들께서 일정을 잡으실 때 참고하시라고 주요 합사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책자 11쪽에서 12쪽입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4월 1일 금요일이 개교 기념일입니다. 또 5월 2일 월요일부터 3일 화요일까지는 1차 집필평가가 있습니다. 또 5월 6일과 6월 7일은 재량 휴업일입니다. 또 7월 6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는 2차 집필평가가 있습니다. 여름방학은 7월 22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학기는 8월 18일에 개학식이고요. 9월 28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1차 집필평가가 있습니다. 또 10월 11일 화요일은 재량 휴업일입니다. 또 11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2차 집필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3학년에 해당합니다. 또 12월 21일 수요일부터 23일 금요일은 2차 집필평가입니다. 이건 2학년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종업식이고요. 2023년 1월 6일 금요일이 졸업식입니다. 이렇게 1, 2, 3학년 1학기 96일, 2학기 96일, 총 192일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안내책자 20쪽을 보시겠습니다. 2022학년도 평가 계획입니다. 1차 고사는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영어 과목에서 5개 과목을 1차 고사를 보고요. 2차 집필평가는 예체능, 체육, 음악, 미술을 뺀 나머지 전 과목을 2차 집필 고사를 보겠습니다.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책자 오른쪽에 있는 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생활기록부 주요 사항, 내용
기록 사항인데요. 학생 기본 사항으로 인적, 학적 사항, 또 출결 사항, 수상 경력들을 기재합니다. 또 비교과 활동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과 자유학기제 활동 사항, 또 독서 활동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교과 발달 사항은 교과목은 교과목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담임선생님들 영역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기재하게 됩니다. 옆에 또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2019 학년도까지인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였습니다. 결정된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기록하고요. 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유보하고 동일 학교급에서 재차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20일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인 경계 심각 단계인 경우는 최대 40일까지 가정학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체험학습 신청 절차는 최소 2일 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실시하면 되고 결과 보고는 체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하여야만 출석 인정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교회 체험학습 허가를 안 해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 금지 사항입니다. 시험 기간을 포함한 결석했을 경우 시험 기간 중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입니다. 세 번째는 학칙으로 정한 교회 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체험학습 20일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진학을 위한 실력 배양으로 인한 결석. 또 다섯 번째, 진학이 결정된 상급 학교에서의 훈련으로 인한 결석. 또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결석입니다. 기타 사항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전 일주일, 개학 후 일주일, 시험 전후 일주일, 학교 행사 시 체험학습을 불허합니다. 기타 교육 일정에 따라 학생의 출석이 요구될 시는 체험학습을 불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서 교회 체험학습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있는 출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정 결석입니다.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으로 출석하지 못했던 경우는 출석 인정이 됩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기술과정 참가, 훈련 참가,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환, 교류 학습 등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관도 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경조사로 인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가 있는데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결 처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각 조퇴 결과입니다.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8시 25분까지 학교 와야 되겠죠.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들 7교시 이전에 하교할 경우에는 조퇴 처리를 하고 하교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인데
수업 시간에 불참한 경우 5분 이상입니다. 또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결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결과 사유가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를 합니다. 다음은 책자 24쪽에 있는 코로나19 관련에 대하여 증빙 자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당국과 교육청에서 수시로 바뀌는 지침에 따라 책자에 있는 증빙 서류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상황이 발생하여 증빙 서류를 내시게 될 때에는 각 담임 선생님께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셔서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탁금지법 하기 전에 25쪽에 있는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및 선행교육 금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교육의 금지, 교육기관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금지합니다. 선행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교수 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선행학습 허용은 이 법에서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 전형 등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26쪽 청탁금지법 및 이에 불법 찬조금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적법한 학교 발전 기금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법 찬조금 근절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 발전 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 발전 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 금품을 뜻합니다. 다음은 28쪽 자유학년제입니다. 자유학년제 대상과 시기는 1학년이고 1, 2학기에 시행을 합니다. 자유학년제 활동은 주제 선택으로 교과에서 확장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업을 하고요. 또 예술체육, 진로 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1학기에는 102시간을 하고요. 2학기에는 119시간을 합니다. 그 자유학년제 운영 시간표는 그 시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 봉사활동 안내입니다. 권장 시수는 교육청에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4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올해 2022학년도 4시간을 정해서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 자율 의사에 맡깁니다. 참고하실 것은 타 시도로 전출을 하시거나 또는 타 시도로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교육청을 통해서 봉사활동 및 전형 요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봉사활동에 점수를 깎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 개인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검색어로 신청하신 후 봉사활동 실행하고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실적을 전송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반영을 하는데요. 학교로 봉사활동 실적을 연계하는 나이스 실적 연계 전송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입을 하시려면은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가입하셔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무기획부에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담임쌤을 통하신다든가 아니면 학교로 전화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대전 삼육중학교에 새로 부임한 학생안전부장 안창열입니다. 지금부터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학생안전부 관련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폭력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신체 폭행, 언어 폭력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이버 및 매체 폭력이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 또는 핸드폰으로 협박, 비난, 위협, 또 헛소문 퍼뜨리기, 악성 댓글 달기,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는 그러한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117번입니다. 다음은 학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들어서는 다른 학대보다도 이 정서학대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아이들이 이러한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발견하시거나 느끼시면은 곧바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엄연한 아동 권리의 침해이며 범죄입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 전화는 1577-1391번입니다. 다음은 학교생활 안전 매뉴얼에 대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가 안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학생안전부장으로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등교 전 자녀의 두발과 용의 복장을 꼭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등하교 시 학교 진입로로 자동차를 진입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듯이 저희 학교는 학교 진입로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동차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자동차 진입을 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등교 후에 준비물 때문에 다시 교문을 나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준비물 때문에 다시 교문을 나가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 등교 전에 준비물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관심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반드시 먼저 자녀의 담임 선생님과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 안전부 관련 학부모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구 방과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는 3월 23일서부터 25일 날 방과후 학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인데 이 순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변경이 있습니다. 자, 우선 강좌 개설 및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강좌는 5분 안에도 끝나니까 학생들이 그 개설한 그 신청받는 첫날 정확하게 빨리 신청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수는 학기당 20시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는 교과 심화형과 예체능 특기적성 강좌 두 가지를 할 텐데 저희 학교가 이번에 사교육 절감형 학교와 방과학교 활성화 사업에서 응모를 해서 지원할 예정이니 학생들의 많은 강좌가 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학생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선 교과 21개, 악기 13개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교과 수업은 그 책자에 있는 대로 많은 수업이 개설되었으니 학생들, 부모님들과 잘 협의하여서 좋은 강좌 잘 신청해서 많은 교육적 혜택을 누리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영어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가장 악기 수업입니다. 올해 1인 1학기 수업을 정규 수요일날 6, 7교시에 편성하여서 학생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악기 수업을 잘 보고 초등학교 때 익히었던 그 악기 수업 그 기술을 끝까지 잘 유지하여서 좋은 그 인성교육 및 악기 예체능 교육에 더욱더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겨울방학 동안 11명의 강사님들을 지금 다 초빙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기 수업 잘 고르시고 또한 좋은 그 수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한 학기 잘 부모님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과학교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6중학교 보건교사 윤현경입니다. 오늘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설명할 주제가 5가지인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한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더 많은 자료는 설명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3월 14일부터 적용되는 학교 방역 지침인데요. 언론을 통해서 그 학부모님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그 3월 14일부터 이제 지침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구분을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확진자인 경우는 그 접종 완료자나 미완료자 똑같이 7일 격리를 하면서 등교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거인이 확진이거나 방역 당국으로 접촉자로 이렇게 분류돼 있을 때도 예전에는 백신에 따라 달라졌지만 이제 14일부터는 백신 접종과 사용 상관없이 수동 감시 10일 동안 이렇게 이제 학교를 등교를 할 수 있는데요. 등교가 가능한데 그 옆에 보시면 확진자의 검사일, 검체 채취일이죠. 그 기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실시하시고 6, 7일차 신속 학원 검사를 하면서 등교가 가능합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동거인이 방역 당국으로 그 관리 접촉자인 경우 확진자가 아니고 접촉자로 분류됐을 때는 격리 기간 없이 검사는 수동 감시 그 지정일 및 6, 7일차 신속 학원 검사를 하면서 등교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바뀐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검사 대기로 등기 중지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또 바뀐 게 있죠. 요즘에는 그 가정에서 신속 항원 검사한 거 말고요. 병원에서 그 전문가에 의한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때 거기서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양성으로 나오면 그것도 확진으로 이제 간주하는 거를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 등교 기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그래서 매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으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요즘에 그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이버 성폭력이란 이렇게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등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폭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에 핸드폰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를 이렇게 장난삼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이버 성폭력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낯선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또 두 번째,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은 거절하고요. 세 번째, 검증되지 않은 파일, 그런 파일은 설치하지 않기. 네 번째,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는 사용하지 않기. 다섯 번째,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 오래 사용하지 않기. 여섯 번째, 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경찰관 이렇게 사칭한 거나 요즘에 그런 스팸 이런 데 굉장히 주의해야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 노출을 주의하고, 여덟 번째,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 등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앱을 주의할 것을 집에 가정에서도 학생들에게 그 교육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주제는요, 양성평등 예방 교육인데요. 이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양성이죠.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평등한 그런 걸 말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그런 성적인 차이는 인정을 하되 성차별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도 부부가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이제 집안일을 분담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가정에서 아이들도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교육을 보면서 그런 인식이 많이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평등은 다양성, 평등성, 이제 복합성이 있고요. 남녀는 이제 동일한 존재가 아니며, 그러니까 성적인 차이는 인정을 하되 성차별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차별 없는 그런 양성평등적인 그런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흡연 예방교육인데요. 청소년 흡연이 이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다 보면 성인 흡연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성인보다 중독에 더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고, 아직 청소년기는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런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사고 능력이 저하된다든지, 학생들은 또 공부할 시기인데 이런 사고 능력이 저하되면 학업 능력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피부에 노화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간접 흡연, 우리 부모님들이 담배를 피우시게 된다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 친구보다 나는 폐암이 2배, 감기는 5배, 기침이나 천식은 6배 이렇게 증가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흡연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학교는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이고요. 학교에서 절대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50m까지는 직선으로 50m까지는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가정에서 흡연 예방 교육 하면서 부모님들도 흡연하지 않고 금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인데요. 가정폭력의 특성은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묵인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은폐되는 폭력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되는 폭력이죠. 세대 간 전이, 즉 대물림이 될 수 있고요. 중복되는 폭력. 그런 가정에서 자란 또 학생들은 그걸 보고 자기의 또 배우자나 자녀 이렇게 부모 폭력으로 이렇게 중복되거나 순환되고 그런 가정 폭력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폭력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 119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또 폭력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증거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 증거 자료를 남긴다든지 이런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을 하고 이런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히 제가 준비한 그런 5가지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부장 교사 오원진입니다. 교육정보부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48쪽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정보 공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보 공시란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기록된 기본 운영 상황 및 교육 여건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정보 공개에 대한 열람 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 정보 공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규정, 교육 여건, 교육 활동이 있습니다. 각종 규정에는 학교 규칙, 생활 지도 규정,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성적 관리 규정 등이 있습니다. 교육 여건에는 학생 현황, 교직원 현황, 학교 시설 현황, 학교 급식 폭력 안전 관리 등 예결산, 학교 발전 기금, 장학금 및 학비 면제 현황 등이 있습니다. 교육 활동으로는 학년별, 교과별 학급 성취 사항,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계획, 동아리 활동, 학교 도서관 현황, 학생 상담 실적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보 공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시하는 시기는 1차 시기는 4월, 2차 시기는 5월, 3차 시기는 9월이고 수시 공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정보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 방법은 학교 정보 공시 포털 학교 알림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 검색란에 저희 학교 이름을 쓰고 공시 항목명을 써서 검색을 누르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신청은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 시에 신청하셨다면 입학과 동시에 중학교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도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처음 가입하신다면 대전광역시 교육청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공인 인증서가 필요한데 보유하신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학부모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스 학부모 신청을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담임 선생님들께서 승인을 하시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제공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보 9개 중 학교 기본 정보, 학교 정보 공시자료 조회, 학사 일정, 급식, 가정통신문, 자녀 정보 조회 등이 있고요. 학생 생활 15개 중 학교 생활기록부, 시간대, 시간표, 대입 전형 자료, 방과 후 학교, 학습자료 교육비 납입 현황 등이 있고요. 학생 성적 10종은 성적, 성적표, 고사별, 정오답표, 그 다음에 국가수준 학업 성취 등이 있습니다. 학생 건강에는 건강기록부, 팝스, 건강체크, 신체활동, 스포츠클럽 등이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 관리에
상담 및 공지사항, 상담 신청 및 조회, 선생님과의 상담 내역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활동으로는 학업지도, 인성지도, 진학지도, 진로지도, 에듀넷 학습 정보, 학원 교습소 안내 등이 있습니다. 학부모 서비스는 총 56종을 제공하지만 주간학습, 그 다음에 특별활동조회, 성적 통지표와 같은 것은 학교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성취평가제의 적용에 따라서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 변환표, 학업 성취도, 개인별 맞춤 학습은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학부모 서비스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승인이 된다면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교육정보부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진학상담부입니다. 지금부터 진로진학상담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 및 진학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나의 꿈 설계, 1학년 자유학년제 진로 탐색 프로그램, 1, 3학년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페이지 5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생 꿈 현황판을 통한 진로의 구체적 설계, 자기 이해를 위한 표준화 심리검사 실시, 직업인 초청 특강, 진로 직업 체험의 날 운영, 진로 설계를 돕는 교내 진로 캠프 실시, 나의 미래 명함 만들기 대회,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 고등학교 탐방하기, 자유학년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에 5분 꿈 발표, 나의 진로 로드맵 말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진로 연수를 위해서는 학부모총회나 외부 강사 초청 강의, 진학 설명회를 통한 학부모 진로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월 2회 학부모 진로 소식지 드림레터를 발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8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진로진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대전 진로진학지원센터 배너가 링크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렇게 대전광역시 교육청 별관 4층과 그리고 7개 지역별 진로진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진로 상담과 대입에 관한 진학 상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상담 방법은 이렇게 전화나 온라인 예약, 방문 상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텐데요. 지금 책자에 페이지 58페이지에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각 가장 가까운 곳에 또 전화로 신청하시고 예약하시고 상담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커리어넷에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본교 진로진학 상담실에서도 얼마든지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 전화 상담이나 또는 다양한 대면 상담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진로 상담실 전화는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내되어 있고요. 미리 전화하시고 날짜를 예약하신 후에 상담을 하셔도 되고 또는 전화 상담으로 자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023학년도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입학 전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성적, 출석 성적, 행동 특성 성적,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 해서 총점 300점 이렇게 아래처럼 표처럼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 6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중학교 전학년 성적을 300점 만점으로 반영하되 교과 성적 240점 중 일반 교과 성적 186점은 6점을 기본 점수로 하고 나머지 180점은
이제 2023학년부터 2학년 72점, 3학년 108점, 40%, 60%로 반영이 됩니다. 체육예술교과 성적 54점은 2학년 27점 50%, 3학년 27점 50%를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일반 교과와 체육 예술교과 성적이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300점 만점 중에 186점 중에 180점, 6점 기본 점수에 이렇게 2학년 72점 40%, 3학년 108점 60%로 적용이 되고 체육예술교과는 2학년 50%, 3학년 50%, 27점, 27점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고입 전형 주요 방침 페이지 6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입생의 선발 시기는 전후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어고 제외, 특성화고, 일반고 중 예체능 고등학교, 대전예술고는 전기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일반 고등학교, 대전예술고 제외, 자유형 공립고등학교,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는 후기에 실시한다입니다. 전기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1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이스터 고등학교 불합격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일반고 및 자유형 공립고 입학사정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자, 페이지 62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 방법입니다. 학교별 희망 배정 60%와 지리 배정 40%를 하되 선복수 지원 후 추천 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별 정원의 60%는 지원 학교 희망, 1지망부터 5희망 순서에 따라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배정하되 희망 배정 인원이 정원의 60%를 초과할 때는 무작위로 전산 배정하겠습니다. 1희망으로 정원의 60%가 배정된 학교의 경우 2, 3, 4, 5희망자는 희망 배정될 수 없고 1희망으로 학교 정원의 60%가 배정되지 못한 학교의 경우 2, 3, 4, 5 희망자를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 전산 배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3명 정도가 희망 배정으로 받지 못하고 지리 배정으로 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희망에서 5희망을 쓸 때 좀 너무 인기 있는 학교라든가 1희망에서 모두 꽉 찬 경우에 이렇게 희망 배정으로 꽉 찬 경우를 쓸 경우에 자기가 원치 않는 학교로 지리 배정으로 돼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쓰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해주고 선배들의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도 원서 쓰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별 정원의 40%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로진학 상담부에서 여러 가지 진학 상담과 진로 상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산육중학교 행정실장 최영령입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실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학부모회 구성과 관련된 안내 말씀입니다. 지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관련된 안내입니다. 위원 정수 4분 선출 기준으로 14일 오후 4시까지 4분께서 등록을 마감해 주셨습니다. 이에 위원 정수 내에 해당돼서 이번 학부모 총회에서 온라인 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되셨음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현재 다목적 강당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요.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공사 기간은 8개월에서 9개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 무엇보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학습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학년도) 학부모회 구성을 발표하겠습니다. 1차 학부모님들에게 비대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신 학부모님 명단을 확정한 후에 2차는 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찬성률이 50% 이상이며 확정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표와 같이 학부모님 확정이 되어서 학부모회가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전 삼육중학교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학부모회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부터는 학부모님들께서 기다리시던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줌 PMI 코드를 보시고 접속하셔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비대면 면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